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은 했는데요. 양도세 이슈를 소화하면서 가는 주라서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많은 게 아쉬웠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는 올랐지만 0.28%, 정강 후약이라 좀 아쉬웠고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떨어져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까지 오른 거 감안하면 이 정도면 잘 방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정말 연말이고 올해도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략, 종목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가 이야기 꽉꽉 채워서 준비해뒀고요.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충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안내되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샵 파라나파라나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네, 많은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함께해 주실 화요일 팀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로 파트너 그리고 나연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주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와우넷 베스트 파트너, 맞습니다. 연간 베스트 파트너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올해에 또 두 분 모두 연간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올해 베스트 파트너 분들이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를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어쨌든 오늘 지수를 끌어올린 외국인이 집중된 게 또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반도체 얘기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장중에 또 역사적 신고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본의 아니게 특집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우리 와우넷 베스트 파트너에게 듣는다. 자 우리 나연우 파트너님, 네. 뭐 그동안 반도체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를 잘 해주셨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계속 좋게 봐도 될까요? 예, 저는 단기, 중기 다 모두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가장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 모두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해서 테마성 종목들이 날뛰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장이 막 좋진 않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오늘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모멘텀 그리고 성장 동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디램 가격 인상이 디램 가격이 떠오르면서 어느 정도 지금 꺾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런 HBM 시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성장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단기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 결국엔 순환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가장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이 네 가지 섹터들은 저는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 섹터들은 계속해서 순환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반도체 갖고 계셨던 분들 지금 일부 소부장 갖고 계셨던 분들 최근에 낙폭을 부인 이후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와 함께 반등이 함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부장 기업들 갖고 계셨던 분들도 지금은 매도보다는 추세가 살려주고 있는 만큼 우리 보유하시고 홀딩하시는 의견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특히 코스피 시가총 1등, 2등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이들 기업들이 내년도에 올해보다 그 이익이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9월, 10월 달에 미국 빅테크 업체들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 덕분에 반도체도 많이 팔리겠구나 해서 9월, 10월 달에 이익 전망치가 급격하게 상향되면서요.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바짝 올라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중장기로 집중할 만하겠다 의견 주셨고요. 지금 어쨌든 순환 종목 장세기 때문에 반도체와 함께 로봇, 2차 전지, 바이오까지 보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섹터, 코스닥 쪽 섹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 또 엔터주가 강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에이펙 이후로 사실 살짝 시장에서 조금 소외를 받다가 오늘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모처럼 좀 움직였습니다. 네, 자, 이 엔터주들도 에이펙 전에 상당히 좀 관심을 받았다가 제로 노출되고 난 다음에 다 꺼져 버렸는데
잠깐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새로운 그림이 가능할까요? 뭐 일단 중국에서 드림 콘서트를 방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SM을 비롯한 이런 엔터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좀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의 공통적 특징 중에 한 개가 이제 그 일부 증권사 계좌로는 지금 신용 물량이 초과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뜨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참여도가 대단히 높게 형성되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강한 상승세보다는 뭐 바닥에서 좀 제한되는 분위기 속에서에 대한 제한적 상승에 좀 무게를 두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뭐 한 달 이상에 대한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이런 K-팝이나 K-컨텐츠에 대한 글로벌 확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엔터주라든지 또는 화장품 K-뷰티 쪽에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가 대홍수라는 영화가 최근에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보신 분들마다 평은 엇갈리기는 합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어떻게 1위를 이런 생각이. 네네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한국 문화에 대한 부분이 그냥 글로벌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든 간에 어느 정도 이런 뭐랄까 이제 매니아층이 존재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미국 영화를 보더라도 뭐 막 치고받고 또는 스펙타클한 것을 좀 보시는 분들에 대한 매니아층이 미국 영화를 보면서 있듯이 마블 시리즈에 대한 매니아층도 있듯이 이런 한국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매니아층이 글로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좀 증명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고 저는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내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로 저는 K-팝, K-컨텐츠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홍수가 개봉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상도 파트너 벌써 찾아보신 거 보니까 네. 이게 보니까 약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재난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연배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재난 영화를 재빨리 찾아보신 게 아닐까. 개봉한 지 일주일 안 됐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 재난 영화라고 보면 좀 짜증이 날 수 있는. 그죠. 네. 저도 왜냐하면 재난 영화인 줄 알고 보다가 네. 이 시점. 저도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엔터주 뭐 강한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이겠지만 크게 봤을 때 K-팝, K-컬처의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엔터주 집중해 볼 만하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지금부터 진주 반상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서 진주 반상회 시간 가져볼 텐데요. 두 분의 리뷰 종목 오늘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 소개해 주신 종목들 다 좋았는데 소개해 주신 코스닥 종목 중에 잘 가다가 오늘 탁 꼬그라진 종목들이 있어서 그걸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나연우 파트너님 셀비온이 잘 달리다가 네. 오늘 역시 코스닥이라서 빠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이런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나라 주도 섹터 할 수 있는 이런 섹터들 굉장히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최근에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해서 테마성 종목 이런 종목들이 많은 시세를 주고 그리고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탄력을 못 받은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우리가 순환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린 만큼 저는 오히려 좀 저점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셀비온 같은 경우는 이런 전립선 암 관련해서 머크의 이런 키트로다와 병용요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최근에 임상 데이터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향후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사실 11월 3일 우리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가장 최저점 이 구간이었는데 한 70% 가까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다만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과열 구간, 이 과열 구간을 시켜주는 이 숨고르기가 지금 이격 조정이 거쳐지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운 눌림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AS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있지만 셀비온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중장기 관점에서 일정 부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뭐 비중 10에서 15% 정도면 일정 부분 지금 구간에서는 뭐 신규 접근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한번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나연호 파트너께 소개해 주셨던 네, 셀비온 얘기 들어봤고요.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도 오이솔루션 최근에 한번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7%나 빠져버렸어요. 네. 자, 어떻습니까? 눌림목으로 봐야 될까요? 네, 뭐 최근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국내 유일한 이제 광 트랜시버 관련된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광 트랜시버라는 것이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라는 것이 확산되고 고성능화가 되면서 전송 속도도 그만큼 빨라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내에서에 대한 전송 속도를 이렇게 부스트업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광트랜시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관련된 기업이 바로 이 오이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뜨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수주가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은 이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던 거고, 다만 이제 오늘에 대한 하락은 전일 급등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일부 나왔다. 뭐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분기 실적을 뭐 감히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좀 더 들고 가시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리뷰 들어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참고해서 전략 잘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두 분의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내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종목들 이상로 파트너 현대위아 가져오셨고요. 나연호 파트너는 풍산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현대유와 풍산, 자 아마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종목이라서 또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풍산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어제부터 고개를 또 바짝 들면서 약간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풍산을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풍산 같은 경우는 이런 구리 제품 그리고 이런 탄약을 만드는 기업이죠. 사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탄박스에 155mm 포탄이라든지 이런 탄박스에 로트본의 옆에 풍산이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만큼 이런 구리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런 구리 가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AI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그 AI 반도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구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리 가격이 급등 추세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맨홀 뚜껑을 다 뜯어간다든지 전선을 다 싹쓸이해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펼쳐질 정도로 지금 구리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주가 낙폭이 보였던 이유가 이 실적 부분에서 좀 안 좋은 3분기, 4분기가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악재를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호실적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 볼 건데요. 지금 쭉 보시게 되면 정말 이 실적이 이미 선 반영이 되어 있죠. 낙폭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다져주고 좀 턴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단기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주봉으로 봤을 때도 터닝 포인트가 한번 기대가 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1차적으로 저는 13만 원 제시 드리고 손절가는 89,000원으로 여유 있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현대위아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현대위아도 참 장기간 소외를 받았는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확 좀 달라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조금 이제 가다가 멈춰버린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현대위아가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의 협동 로봇을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기업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그 메타플랜트 공장이 있습니다. 그 현대차 그룹의 메타플랜트 공장 안에 들어가는 로봇들에 대한 부분을 전량 납품을 했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현대위아입니다. 그만큼 지금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는 이런 협동 로봇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로봇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2026년도에도 상당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현재 AI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 수익성이 과연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수익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AI를 산업용으로 썼을 때 생산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섹터군은
더욱더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그중에 한 개가 바로 저는 이런 로봇주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위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키워드 역시 굉장히 뜨겁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자 현대위아 짚어주셨고요. 풍산도 저는 방산주로만 사실 알고 있었는데 AI의 이 핵심 원자재다라는 부분과 가격적인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들 오늘도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네 종목,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삼현. 삼현이요. 예, 요즘 굉장히 잘 올라가는 종목도 가지고 계시네요. 예, 49,800원에. 네, 49,800원에 40%요? 예. 오. 이게 듣기로는 기술력이 상당하고 네네. 다음 석기와 비교해서 지금 가격이 높은지만 오늘 이제 65,600원까지 오르다가 이제 네네. 61,8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이거 내일부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49,800원 이게 최근에 너무 올라서 당장 대응이 좀 궁금하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비중에 관해서는 뭐 좀 부담스럽거나 하진 않으세요? 예, 그거는 40%니까. 40%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저희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요즘 뭐 로봇 관련주들은 사실 밸류를 보면 비싼데 네. 이것도 뭐 연매출 한 1,000억대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지금 시총 2조 원이니까 밸류를 보면 비싼데 요즘 또 로봇이 다 네. 워낙 분위기가 타 있다 보니까 참 진단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먼저 삼연 같은 경우는 이런 전장 용품을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특히 이 모터, 제어기, 감속기 이 세 개를 하나로 통합한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하면서 로봇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이 기업은 최근 들어서 이런 전장품,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방산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기업 내용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굉장히 기술력은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이슈화가 됐던 이유가 이 대표분께서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이런 액추에이터 두 곳과 이런 공급 계획이 준비돼 있다 이렇게 한번 언급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더 나왔는데요. 저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물론 지금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로봇 섹터를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을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꺾이고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근데 비중이 40%시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수익권 멋지게 한번 챙겨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시면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7만 원 전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럴 때는 반반 전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비중도 40%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오를 때 한 7만 원 전후에서 저는 절반 정도 한번 익절하시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절반은 일단 추세를 보시면서 로봇 섹터가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좀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서 갖고 가보시는 전략 잡아드리고 지금 단기 관점에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만약에 추세를 이탈하거나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어느 정도 한 70~80%는 익절하시고 다음 눌림에서 다시 한번 관심 가지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래는 뭐 자동차 2차 협력사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액추에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방산이나 로보틱스 쪽으로 막 나가면서 지금 수주도 한 1조 원 이상 지금 받아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최근에 급등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7만 원 전후에서 비중 반절 정도 더시고 절반은 또 로봇의 어떤 추세 같이 보면서 끌고 가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연락을 못 드려가지고 오늘 궁금하신 종목 VT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아유. 그래도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네. 또 전화가 돼가지고. 네. 아유, 오래 기다리셨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네. 제가
두 분이 이렇게 또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유. 이상로 또 대표님은 또 제 네네. 찐팬이에요. 아,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네. 손절가를 놓쳤어요. 네. 제가 다른 건 아닌데 손절가를 놓쳐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제가 손절을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네. 프리마켓에 또 한 60일선까지 올라온 그 27%까지 올라가지고 네. 이것도 왜 그런지 좀 궁금하고 제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네. 하려니까 저번에 손절한 게 샀는데 다시 또 물렸어요. 예를 들어 한일전기 같은 게 좀 네. 이렇게 전력 인프라가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네. 좀 물렸어요. 그때도 아이고. 지금 물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손절하기도 겁이 나요. 이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VT도 지금 26,000원에 매수하셨다고 나오는데 이게 또 9월부터가 계속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손절하기도 겁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뭐 26,000원까지 바로 못 오더라도 조금 손해 보시더라도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 저는 한 1월 20일까지 안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손절하고 갈아탈라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갈아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있지만은 네.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네. 이게 주력 업종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교체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도 또 궁금해하시니까 같이 네. 짚어서 조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이게 참 뭐 물려버리셔서 네. 근데 지금 팔잔이 너무 아까운 가격이긴 네. 한데 그래도 뭐 영 안 보이면은 정리매매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냉정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 아침에 8시에 보면 이제 분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 시청자님이 갑자기 왜 이게 뭐 23,100원까지 올랐나 그걸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5주 정도가 거래가 됩니다. 5주 거래되면서 이제 23,100원에 딱 찍는 모습들인데 요즘은 이제 그 넥스 트레이드에서 이런 차트들이 한 번씩 많이 나타나요. 그럼 보면 VT는 고전에도 7월 7일 날도 한번 이제 시가 자체를 일부러 낮게 찍은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보면 시가가 제일 높게 이제 일부러 23,100원대 찍는 거일 뿐이지 이러면서 이제 차트가 조금 왜곡되는 현상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인데요. 대신 이제 우리가 이 VT 같은 기업들이 보면 뭐 화장품 업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사실 뭐 이유를 갖다 붙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수급을 잠깐 체크를 해보시면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여기 이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급은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대신에 주가는 빠졌어요. 그죠?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주가 빠질 때마다 물량을 좀 더 회복해 가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기관이 여기서 조금만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주가가 깜짝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제 이런 기업들이 여기 상단에 보시면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 그 가격대가 좀 보이는 자리인데 저는 그 자리까지는 한번 1월 20일 말씀하셨던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자. 지금이 저는 제일 최저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조금 더 힘내셔가지고 어차피 빠진 거 손절 못 하셨고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를 좀 보면서 홀딩하는 전략. 그래서 목표가 21,000원에서 2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VT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장할 때 작년에 순이익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막 2,000억 벌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도 막 끌어올리고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올해 한 600억밖에 안 나오는 분위기예요. 내년도만 한 600억밖에 안 나올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막 상장할 때만 해도 야 한 2,000억 벌 것 같다 하니까 2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2조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요. 지금은 600밖에 못 벌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그럼 6,000억까지 빠져야 되거든요. 10배인.
지금 오늘 시총이 6,200억이에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빠진 거라서 뭐 다행히도 지금 이제 이미 6천억 대니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로 파트너 얘기하신 대로 한 2만 원, 2만 1,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정리하더라도 그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유 조금 또 타이밍 놓치셔서 마음이 또 급하실 수 있지만 일단 지금보다는 짚어주신 가격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VT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도 또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계양전기 갖고 있는데요. 계양전기요. 네. 요거 요 며칠 상한가 나온 종목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뭐가 궁금하냐 하면은 네네. 그 창에 경고가 뜨고 동시 배분이 떴어요. 그래서 네. 동시 배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네네. 오늘까지 4연상을 갔는데 네네. 제가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그거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언제 팔지 알겠습니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2,127원, 지금 한 109% 정도 수익이 나가 있어요. 아유 며칠 사이에 또 100% 넘게 일단은 알겠습니다. 요 수익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걱정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또 전략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4연상 네, 쉽지 않은 아무튼 4연상 오늘도 보니까 상한가 매수량이 100만 주 이상 깔려 있어요. 그럼 내일도 또 점상일 것 같은데 느낌에 자 이제 어디서 팔면 좋을까 하는 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형은? 먼저 이렇게 화끈한 종목을 이렇게 수익 잘 내셔가지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전동 공구 이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런 현대그룹의 현대 트랜시스와 로보틱스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뭐 규모라든지 이런 공급 규모라든지 이런 게 아직 비공개로 됐거든요. 이런 기대감으로 한번 오른 것 같은데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의 고속터미널 관련주들 흐름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점상한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한번 우리 투자자분께서 지금 일단은 우리 한번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단기 과열권에 접어선 거 맞습니다. 완전 초과열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추세가 꺾였을 때 사실 5일선을 지금 타고 계속 가고 있는데 5일선보다도 이격 조정, 그러니까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추세가 꺾이게 되면 급격하게 이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점 우리 한번 감안하시면서 어느 정도 좀 우리 많이 지금 수익을 낸 만큼 우리 다음 거래일 때 한번 급등이 나올 때 일정 부분 절반 정도 입절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추세가 꺾일 때는 최소 80%에서 100% 전량 이렇게 좀 익절을 하시면서 이런 종목은 크게 한번 수익을 낸 만큼 너무 욕심 부리신다기보다는 추세 꺾이는 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계양전기는 지금 최근에 일단 현대 트랜시스하고 이제 뭐 계약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로 이제 부상이 되면서 좀 점상을 치고 있는데 시장에서 두 가지 의견인 것 같아요. 일단 원래 연매출 한 3, 4천억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4연상 됐는데 아직도 시총이 1,200억이니까 아직도 싼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대신에 최근 올해까지 합치면 5년 연속 적자라서 과연 이번에 계약해서 돈 얼마나 버나 이게 아직 정확한 규모가 알려지지가 않다 보니까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스템 쪽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상한가 안 풀리면 들고 하다가 풀린다 싶으면 일단 한번 팔아주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매수가 보니까 또 조금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잘 또 체크하셔가지고 수익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로 상담 계양전기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매수가 82,900원이고요. 비중은 15%로 갖고 있는데 자꾸 떨어져서 연말이 지나면 이제 이 평단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뭐 저희 엔터주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JYP 엔터도 뭐 같은 맥락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JYP 엔터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 이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한번 11월 3일 날 크게 올랐던 봉이 한 개가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뭐 길게 음봉이 좀 떨어지는 봉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넣으면서 그리고 거기 만찬 자리에서
뭐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제 박진영 지금 네. 거기 프로듀서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이슈가 되면서 뭐 그게 급등이 나왔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는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좀 빠져서 내려왔어요. 근데 주가는 빠졌지만 중국과에 대한 관계 개선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자체가 뭐 팔고 안 하고 이럴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감안해서 봤을 때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주가 자체는 상방에 대한 85,000원, 9만 원짜리까지도 한번 큰 베팅에 한번 넣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추세가 지금 바뀌어 나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4분기가 또 이런 엔터주들은 성수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성수기 시즌에 맞춰가지고 지금 머리를 살짝 들고 있는 모습, 그 각도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니까 저 연말 전에 한번 강한 슈팅 기대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8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뭐 JI펜터도 보면 이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JI펜터가 연매출이 한 300~400억, 이익도 1년에 100억이 안 나던 회사였는데 지금 뭐 내년 추정치가 얼마 뜨냐면 연매출이 한 8천억에 순이익이 한 1,500억 뜨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10년 동안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단 이제 뭐 1,500억 정도 지금 이익 사이즈에서는 막 이게 막 3천억, 4천억 가는 사이즈는 아니다 보니까 그거 대비 세게는 못 주고 그거 대비 한 20배 주는 것 같아요. 이러면 한 3조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데 3조 원이면 주가를 환산하면 85,000원, 9만 원입니다. 네. 딱 우리 이상도 파트너를 제시해 주신 고가격대가 딱 거기 가면 보통 이제 주가 또 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그 가격대 85,000원 한번 연말 전에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상담 또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상담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중공업네. 삼성중공업이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28,400원에 100%거든요. 28,400원에 100%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 어떤 게 제일 좀 고민이 되세요? 근데 이거는 수주 받으면 뭐 어떻게 몇 년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 그거 잘 몰라갖고 그게 들고 가면은 앞으로 뭐 몇 년간 들고 가면은 네. 될지 안 그러면 지금 손해거든요. 아, 네네. 손해인데 그렇죠. 지금 이거 손해를 팔고 삼성전자에 들어가도 될까요? 아, 삼성전자로 교체를 할지 좀 고민하시는 거죠? 예. 들고 갈지 아니면 삼성전자로 교체할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중 100%시면 요것도 하나 보시는 거니까 괜찮은 전략일지 저희 뭐 삼성중공업 전망이랑 같이 삼성전자 의견도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네, 자 삼성중공업. 저는 삼성중공업을 여쭤보시길래 수익이 나 계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정확하게 꼭대기에 사셨어요. 아이고. 자 어쨌든 뭐 앞으로 뭐 2, 3년 돈 많이 버는 거는 이미 뭐 수주잔고 감안하면 끄떡없는 종목인데 자 이걸 그냥 좀 들고 버티는 게 나을까 아니면 삼성전자로 그냥 갈아탈까요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일단 갖고 가시자라고 의견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지금 오늘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오션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함 황금함대를 만든다고 이렇게 밝혀주면서 한국 기업과 협력을 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런 조선 3사, 미국의 이런 MRO라든지 아니면 이런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혜 계속해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 갖고 계셨던 분들 정말 거의 한 2, 3개월 동안 지금 조정받고 횡보했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잡아드리고요. 특히 삼성중공업은 오늘 하나오션에 비해서 덜 올랐는데 사실 삼성중공업은 이런 LNG 운반선 계속해서 수주가 일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과 이런 군수 지원함 공동 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좋은 상승이 나왔다면 같이 동반해서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정말 조선주들이 다 비슷한 모습인데 하나오션이 먼저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좋은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삼성중공업도 다시 한번 이런 과매도 눌림 구간에서 터닝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 100%시라고 하시면 저는 1차적으로 29,000원에서 한번 3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하셔가지고 좀 길게 보시고 갖고 가보시는 전략 잡아드리고, 사실 삼성전자로 바꾸신다고 해서 삼성전자도 움직임이 막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인데 물론 저는 삼성전자 13만 원 이상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손해로 매도하시기엔 좀 아쉬운 자리니까 일단은 29,000원에서 3만 원 목표가 설정하셔서 갖고 가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들은 뭐 지금 업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지금 수주를 잔뜩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향후 한 3, 4년은 실적이 끄떡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중공업 작년 순이익이 600억인데 올해 추정치가 6,500억이거든요. 내년이 1조 1,000억 두고 있고요. 내후년이 1조 5천억 두고 있으니까 이러면 주가 올라가는데 왜 빠질까? 딴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너무 꼭대기 사셔가지고 빠진 거지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딱 우리 나윤호 파트너 말씀하셨던 그 가격대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한 그 정도만 제시를 하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사신 가격 부근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좀 정리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9,000원, 3만 원 짚어주셨고요. 채팅창에도 삼성중공업 물렸다는 댓글 몇 분 보였는데 같이 전략 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